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에는 장마당 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무자비한 숙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 확산과 대규모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가 궁극적으론 북한의 체제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의 70%를 구입하는 장마당은 북한 전역에 400곳 정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계획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사이 장마당 중심의 사경제는 북한 경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말로는 사회주의 경제고 실제 행동은 시장 경제로 돌아간 것 같아요. 김정은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자가 300만 명을 넘었고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 파견자도 20만 명에 이릅니다. 또 3만여 탈북자들은 북한 내 가족들과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성택, 현영철 등 이딴 측근 숙청은 지배계급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제의 강점을 에리트 집단의 운명 공동체적 성격으로 봤는데 믿질 못하면 불안해지면 그 공동체적 성격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민심 이탈은 더 거세질 걸로 예상됩니다. 대외적 고립에 내부 모순이 커지면서 북한은 이른바 레짐 체인지, 지배계급 교체 가능성을 포함한 체제 전환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입니다. 유엔과 각국의 제재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원과 운송수단을 차단해 김정은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 한 달여 북한 내부에서 제재 효과를 읽을 수 있는 반응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역사 72여 년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제재 소동이 우리 삶의 공간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먼저 북한 선박 27척의 유엔 회원국 입항이 금지되면서 이들 선박은 북한 영해 안에 발이 묶였습니다. 또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돼 북중 접경에서 통관이 엄격해지면서 북한 내부의 생필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1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주던 해외 북한 식당에는 손님이 급감해 10% 정도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연간 2, 3억 달러의 자금원인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차단 조치도 미국에서 시행됐고 개성공단 폐쇄로 연간 1억 달러의 현금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재 성패를 좌우하게 될 중국이 이번 주 대북 금수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가면서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압박감과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 위협 강도를 높여가던 북한이 제재 한 달 만에 협상을 거론했을 때 한미는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는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같은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 천명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체제 붕괴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층적인 압박 정책과 함께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까지 겨냥한 전략 전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북한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거든. 이것이 레짐 체인지예요. 밑으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 고강도 대북 제재와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 문제의 국제사회 제기, 대북방송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 허용 등 동시다발적인 전방위 압박이 진행 중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의식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외부에서 일종의 점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으로 인한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